네, 이서방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한화라는 그룹에 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상한 거 이상, 그러니까 초대박으로 우선은 발표가 난 상황이고요. 그와 발맞춰서 한화 오션에 또 주식 대부분을 갖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몰아준다. 자, 그래서 지분을 이제 끌어당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있었던 한화오션 주가 하락의 어떤 시나리오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색다른 면모,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을 더욱더 기대할 만한 내용이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선 한화오션 오늘 종가 기준 58,100원으로 무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분산돼 있던 각 계열사로부터 한화오션 지분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한화오션을 이제 지배력을 더 강화했겠죠. 한화오션에 잇따른 호재거리가 또 계속해서 터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어떻게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웃기는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모든 증권사들, 하나증권,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이 세 군데서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대동소이했습니다. 3조 5천억에서 한 4조 원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했고, 여기에서 기대치가 크게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영업 실적을 보고요. 이게 실화냐?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3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로 예상했던 매출액 그 예상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4조 8,300억이에요. 4조 8,300억.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8,925억입니다. 8,925억.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을 넘었다라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주가가 순간적으로 주춤했던 거는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우선 한화오션 지분에 몰빵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기관이라든가 거대 큰손 투자자들이 오늘 정도 하루는 쉬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한화오션 같은 경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간 외에서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오션 주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부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 두 그룹 간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올 걸로 보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한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단일 그 분기 판매 그 계약 공시를 따져봤어요. 제가 4분기에 눈으로 확인한 이 판매 단일 그 판매 공시를 합산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2조 4,710억입니다. 2조 4,710억.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미공개된, 그러니까 계약 상대방이 미공개로 남아있는 공시가 두 개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고 하나는 9월 달에 발표가 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말 그대로 계약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 방산 관련된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언제 이 인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직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무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뭐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을 했을 당시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인도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인도가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또 많이 됐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4분기에 맺었던 계약 금액의 거의 2배 이상 되는 엄청난 매출이 터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비밀 유지해봐야겠다는 미공개 계약건이 충분히 남아있을 가능성, 엄청나게 큰 계약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에서 파악하는 걸로만 봐도요, 어마무시한 지금 그 수주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화투자증권이 아무래도 좀 제일 공신력이 있겠죠. 자, 보시면 인도에서 K9 백문을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만한 수주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도 K9 20여 문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하고, 루마니아에는 레드백 이 장갑차죠. 100대 이상 도입이 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북유럽과 동남아에는 천무 미사일 관련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9 잔여 물량만 해도 308문이고요. 폴란드에 이제 수주가 될 걸로 보이는 거고, 자, 올해 양산이 시작될 LSAM, MSAM 같은 경우 이제 유도탄 관련된 방어체계겠죠. 자, 이것도 본격 이제 발주, 그러니까 발주는 들어왔고 본격 인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최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매출보다 훨씬 상향된 지금 수주 물량이 대기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계약이 예고가 돼 있는 인도, 베트남, 루마니아, 북유럽, 동남아까지의 추가 계약건이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밝히지 않은 이 계약건이 두 개, 큰 건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너무나 이게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상품 공급 계약인데 완전히 비밀이에요. 그냥. 그리고 전체 최근 매출액의 2.5% 이상으로 공시 의무사항으로 지금 띄우긴 했지만 절대로 밝힐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 계약이 두 건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 이게 밝혀지느냐? 최근 1월 24일 날 계약한 상대방이라든가 수주 규모에 대한 내용은 올해 7월 23일 이후에야 이게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이게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가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9월 5일 날 있었던 이 계약 상대방이라든가 계약 규모 같은 것도 원래대로라면 작년 12월 말에 공개가 됐어야 정상인데 공시를 정정을 합니다. 자, 언제로? 2025년 4월 30일 날 계약 상대방과 계약 규모를 갖다가 공개하는 걸로 우선은 거래소에다가 공시 정정 신고를 내놓은 상황이고, 이 두 가지의 계약이 일으킬 파급력이 얼마만큼 될지 여러분들 충분히 더 기대하셔도 될 만한 굉장히 희소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지금 더 재밌는 사실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이제 아까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6시 10분 전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한화그룹 차원에서 한화오션이 지금 여러 군데 지분이 분산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할 때 단일 그룹이 막대한 지출을 통해서 그 대우조선 해양 지분 뭐 49.5%를 한 그룹이 인수할 만한 여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한화 계열사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지분을 조금씩 나눠서 분산해 가지고 지분 인수를 한 이 과거가 있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이 계열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계열을 갖다가 한쪽으로 테마 쪽으로 몰아주기를 시도하는 걸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분산되어 있던 한화오션 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몰아주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우선은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23%, 자, 한화 시스템이 11.5%, 임팩트 파트너스가 9.2%, 한화에너지가 2.3%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임팩트 파트너스의 지분 5%, 자,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2.3%, 다 합해서 7.3%를 1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옮겨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관련된 지분 보유율은 30% 이상으로 격상이 되게 되고요. 이게 내년에 올해 연결액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대로 30%만큼 한화오션 쪽에서 추가로 이양돼 가지고 반영될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션 지분을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들의 손을 빌려서 주가를 일부 조정을 해야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한화오션 가격이
그래서 오늘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인수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오션,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하나오션 보유 지분율, 이번 매입으로 연결 기준 보유 지분율이 42%까지 우선은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 기존보다 약 7.3%가량 추가적인 연결액의 기준 지분을 이제 이양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욱더 한 배를 탄 운명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로스페이스 호재거리는 앞서서 다 말씀드렸고요. 하나오션을 제가 무조건 주목해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조선 관련된 모든 그룹 중에서는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에요. 넘사벽이라고 하죠. HD,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조선업의 왕, 그러니까 진짜로 킹 오브 킹은 현대 HD, 현대중공업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걔네보다 먼저 뭘 선점했다? 미군의 MRO를 선점한 유일한 기업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지형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그리고 작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하나오션은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만한 원탑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안중 정서를 그냥 가감없이 대놓고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뭘 한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 에너지 패권을 찾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자, 그래서 미국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다? 석유 시추를 다시 시작해요. 석유 시추. 자, 석유 시추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천연가스 나옵니다. 천연가스. 자, 첫 번째 제가 트럼프 그 머스크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석유를 시추하면서 나오고 있는 천연가스의 양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랬다? 그거를 수출할 만한 파이프라인도, 그러니까 인프라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이게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가스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자, 이걸 갖다가 판매할 만한 수요층도 부족하다. 왜? 유럽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끊겼지만,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오일머니를 통해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치매 걸린 노인네는 뭘 했다? 친환경 하면서 본인들 땅에 잔뜩 묻혀있던 석유 시추를 갖다가 감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기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의 어떤 그 원유 가격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단 얘기예요. 자, 트럼프는 뭡니까? 너네가 자꾸 에너지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 아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다시 석유 뽑아라. 자, 그래서 석유를 뽑는 것도 수출을 할 거고, 석유에 재반해서 같이 나오는 천연가스도 엄청난 양이 지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수출하기 위한 인프라 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자, 수출을 할 건데 뭐가 문제냐? 수출을 해야만 미국에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사주는 애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과 동맹을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부족하냐? 선박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선박이. 자, 그래서 미국 내에 이 선박을 공수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부족한 거야. 없어요. 미국 내 조선소 인력 중에 거의 한 기존 대비해서 95% 이상의 인력이 해외로 다 유출이 된 상황이고, 미국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조선소도 전성기에 비해서 10%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당선인 입장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 좀 도와달라라고 직접 전화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선박도 중요하잖아요. 컨테이너선에 LNG 담아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면은 미국 국적으로 돼 있는 선박의 양도 부족한데,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뭐다? 이 군용,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뭐 구축함, 그렇죠? 구축함, 항공모함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이 구축함도 연식이 너무 낡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방위 시스템이라든가 미사일 체계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노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선박을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 군용 선박에 대한 정비,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 산업을 갖다가 MRO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MRO를 다름 아닌 현대중공업, HD중공업이 아니라 제일 먼저 뚫어서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업체는 다름 아닌 한화오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MRO 사업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여기에 우리나라 한화오션이 미국과의 파트너십, 첫 번째 파트너십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미국과의 본격적인 조선 관련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이 이제는 뭐다? 우리나라 조선업과 본격적으로 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이, 그쵸? 지금 유럽에 관세 매긴다고 트럼프가 협박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 미국이 중국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자, 이때까지는 독일이 중국에서 전기차 값싸게 들여오고 거기에다 보조금 주고 하면서 공산당 뒷배가 아니냐라는 전 세계의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한다면 한다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어떻게 됩니까? 깨갱하는 거죠. 야, 너네가 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 중국에다가 또 선박 발주를 해? 야, 나중에 너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냐? 자, 독일이 알아서 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하고 그 맺으려고 했던 LNG선에 대한 발주를 한국 쪽에 어떤 선사에 넘기려고 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누가 지금 선정이 됐다? 한화오션을 상대방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자, 이거는 이번 발주의 금액, 규모 자체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다? 유럽의 어떤 기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거래하는 집단은 전부 미국의 적으로 간주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뭐 해운업들 하는 업체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머스크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연합들 자체가 선박 발주를 할 때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의 거래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 선박사를 찾아왔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얘기고요. 이제는 모든 유럽의 분위기 혹은 전 세계의 분위기가 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탄이 여기서 감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1조 7천억 규모의 계약, 이것도 놀랍지만 이게 뭐다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시작. 이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꾸 중국의 시에시에, 대만의 시에시에 이 지랄을 하지 말고 미국과 손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라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분야 조선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자, 이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발주를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화오션이 독일의 선사한테서 조선 쪽에 LNG 이제 발주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고, 자, 이거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회계 쪽과 직접 연결, 이제 직접 관여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언제 우리가 진입해야 좋을지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다? 군수 지원함 MRO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아니고요. 조선사들 아닙니다. 한화오션밖에 없어요. 한화오션밖에. 자, 군수지원함 MRO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뭐까지 확장을 한다? 군수지원함이 아니라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도 우리나라 쪽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뭡니까? 국내에는, 미국 내에는 조선사도 없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도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비할 수 있는 그 조선 어떤 정비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운 쪽, 조선 쪽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차라리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군함,
뭐 기밀이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방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동맹국이니까 터놓고 우리가 공개할게. 우리 쪽에 넘어와 가지고 이것 좀 봐줄 수 없겠냐라고 법 개정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언젠가는 HD 중공업도 들어갈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아마 이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첫 번째 파트너십을 맺은 데가 어디다? 한화오션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지금 반발짝 내지 한 발짝 앞서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조선업계의 기술력이 인정이 됐으니까 이미 MRO를 받은 겁니다. 인정될 경우가 아니라 이미 인정이 됐으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전화를 한 거고요. 현재 한화오션이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MRO 사업에 직접 진출을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방산 품목의 수출 확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아놓은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 미 해군 MRO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인데 노후된 장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에 지출할 미국의 국방비는 더욱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왜 미국도 자기네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 안쪽에 기술 제휴라든가 어떤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개입할 만한 여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미국의 어떤 조선업이 우리한테 개방이 됐다라고 했을 때 2035년까지 총 1600조 원 규모의 MRO 1600조 원입니다. 전투함, 군수 지원함 수주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만 이렇습니다. 자, 캐나다도 있고요. 60조.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는 각각 100조 원. 전 세계에서 이 조선 관련된 군수함 이 수주가 또 난리가 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해상력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나라 뭐 미국만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1위 기술 갖고 있는 조선은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군수 지원함이라든가 전투함이라든가 이 관련된 MRO를 우리나라 쪽에 인증, 그러니까 공증을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발주를 주게 되면은 전 세계 국방력 1위가 우리를 믿고 발주를 넣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물꼬를 트고 나면은 전 세계 어떤 방산 관련된 해상 방산 관련된 모든 수주가 우리나라 쪽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으로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한화오션에 내년에 기대되는 이 대형 호재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결 기준으로 더욱더 확장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까지 지금 내포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몰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화그룹 내에서 가장 뭐 본인들이 잘 했고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걸로 예상되는 방산의 플러스 알파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날개를 달 걸로 보이는 조선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화오션도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첫 번째 테마, 이제 격상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충격적인 뉴스거든요, 정말로. 이 4분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화오션의 지분을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몰빵해준다라는 또 2연타 이 더블 컨택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마 내일부터 엄청난 모멘텀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 종목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좀 크게 올 것 같고요. 벌써 움직임을 보시면 누가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인수하려면은 액면가를 일부 조정할 만한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옵니까?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들어왔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외국인도 팔지, 금투도 팔지, 투신도 팔지, 보험도 팔지 하는데 누구가 들어왔습니까?
연기금은 3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분 확대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연기금은 최근 한 달 동안 7만 3천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던 한화 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을 기점으로 이 미래 가능성을 보는 이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적용된다고 봤을 때는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화오션은 뭐다? 진짜로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해운사에서 1조 7천억짜리 LNG선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 유럽 혹은 지금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던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조선업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어떤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언제쯤 매수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으로 많이 방문하셔서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 이제 시점 저랑 같이 연구하시고 잘 이렇게 올바른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에 관련된 내용은 이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공지를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흉흉하죠. 그렇죠. 탄핵 정국은 언제 끝날지 암담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또 이 탄핵 정국 이후가 됐든 아니면 이게 이전이 됐든 간에 어떻게 지금 가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 힘든 시기라는 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관망을 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제가 좀 가져고 와봤어요. 자, 오늘도 제가 이거 보여드리지만 매번 이제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흉흉하고 불안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폭, 그러니까 거대한 상승폭을 일으키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돈줄이 말랐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허덕허덕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물론 진짜 죽을 맛이라는 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쉽게 투자를 해서 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뭐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종합 차트에서 BYD가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자, 급등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자, 여기 화살표 나옵니다. 자, 화살표 나왔을 때 투자를 했으면 얼마입니까? 담은 여기가 550원대 종가. 자, 2, 3일 지나자마자 699원으로 20% 40% 가까이가 급등을 해요. 40%입니다. 자, 일주일 안에 40% 급등했고 이후 조정 들어갔는데 또 화살표 뜹니다. 자, 보시면 674원 종가였는데 자, 4거래일, 5거래일 지나니까 얼마 됩니까? 885원입니다. 또 한 번 30% 이상 또 급등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장이 안 좋고 뭐 미래가 불확실하고 해도 이 시그널만 찾으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매일마다 나오고 있다는 거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그널 나왔잖아요. 자,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투자를 하실만 하다. 자, 그리고 이전에 보세요. 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때 종가 403원. 자,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1184원까지 올라가요. 자, 이 시그널을 나타내는 어떤 수식이 있고 이 시그널이 나오면 뭐다? 조만간 세력들이 이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가 터지겠구나라고 인지할 만한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텔레그램으로 오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
구독자분들한테만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모셔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셨죠? 화살표 있는 거. 자, 403원에서 1184원 11거래일 만에. 자, DYD 앞서서 보여드렸죠? 503원일 때 화살표 떴는데 4거래일 만에 73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이게 거의 4거래일 만에 50% 이상 오른 거거든요. 자, K바이오 같은 경우도 3거래일 만에 228원에서 100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가 단기간에 급등한 거고, IA 같은 경우는 2배가 넘었네요. 4거래일 만에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자, 컬러레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 뜬 이후 이틀 동안은 약간 주가가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쭉 올라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10거래일 만에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서울전자통신 미미하게 오르긴 했지만 화살표 시그널 이후에 7거래일 만에 거의 한 15%,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자, 스타코링크 같은 경우 6거래일 만에 50%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시간도 없으시고 사실은 좀 힘드시잖아요. 어렵게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같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나 진짜 돈 벌고 보고 싶다. 제가 비싼 종목 권해드리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은 전부 다 1,000원 이하 종목들입니다. 전부 이게 동전주들이고요. 1,000원 이하 종목들인데 1,000원 이하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더라도 100주 이상을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100만 원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종목 몰빵해 놨다가 그게 뭐 25만 원 됐다.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스대로 우리가 발을 담궈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할 수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 급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게 텔레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분들에 한해서 링크 보내드리고 입장을 이제 허용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좋은 내용,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속에서 다 담지 못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좋은 내용도 알아가시고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투자 관점에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괜찮았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저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저도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야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걸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다, 이런 종목들 뭔지 이서방과 함께 내가 한번 투자를 한번 염두에 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밑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4375-3989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링크도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했을 때 제가 허용을 해드려야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허용까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텔레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9월 달부터 제가 쭉 운영을 해온 건데 9월 달부터 퓨런티어 찝어드렸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AP 유성도 단기적으로 8거래일 동안 50%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3일제약 같은 경우도 8거래일 지나니까 50% 상승. 자, 펩트로는 7거래일 만에 2배 이상 올랐고요. 자, 일승 같은 경우 5거래일 지나니까 30% 올랐고. 자,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새로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구독자분들만 따로 모셔가지고 소수의 인원들과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푼돈으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꼭 시작 한번 해보시고 무슨 뭐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 4375-3989번으로 문자 구독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와 함께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성원과 응원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